그럼 지금부터 제5기 진보신당 대표단 토론회, 대표 후보 토론회 1차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토론회 시작에 앞서 토론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지난번 우리 대선 때 했던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고, 또 후보들께서는 아마 진행 방식을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자세히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보 모두 발언하고 3개 주제하고 지명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이나 각 주제 모두 발언 1분 30분 동안 후보다 정해진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3개 주제는 순서가 이 금민 후보부터 시작이 되면 로테이션으로 다음에 이용길 후보 먼저, 다음에 김현우 후보 먼저 이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주제의 경우도 처음에 주제를 발췌하신 분이 1분 30분 한 이후에 다음에 3분 30초 동안 자유토론을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제, 2주제, 3주제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잠시 쉬었다가 가는 걸로 하고요. 이거 길게 설명 안 하셔도 이제 진행되는 거 보면 아시리라고 보고 진행 설명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각 오늘 나오신 후보자들께서 인사 말씀과 모두 발언을 각각 1분 30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에 시간을 보시고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민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표로 나선 기호 3번 금민입니다. 대표 유세를 하면서 여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당이 힘 있는 당이다. 적어도 당원 한 명 한 명 개인에 있어서는 힘 있는 당이다. 진보적인 생활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뜻과 의지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10년간 또는 20년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다운 당을 만들겠습니다. 어떤 게 당다운 당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대에 부응하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반자본주의적인 가치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좌파 정당, 신자유주의 종식을 위해서 그 너머의 사회가 어떤지 분명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대중을 집결시킬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변화를 이끌어낼 줄 아는 정치력이 이와 같은 창당 과정을 막기에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완전히 금메달입니다. 딱 1분 30초 아주 정확했습니다. 이용길 후보 말씀해 주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대표 후보 이용길입니다. 새해가 밝았고 당직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년 임시정당의 고통을 이제 해소하고 새로운 진보정당, 백년전당의 희망을 가지고 이번 당직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정말로 임시정당 시기였다. 당명도 그리고 당가도 없는, 그리고 색깔마저 새누리당에 빼앗기는 그런 임시정당의 시기였고, 이제 이를 극복하고 안정되고 힘있는 평생 정당으로 발돋움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녹색 사회주의 이념으로 진보 정치를 재건하겠습니다. 노동자와 녹색 소세운동이 함께 아울러지는, 그리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생태, 여성 평화, 국제주의의 가치가 구현되는 녹색 사회주의 이념으로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중심의 좌파 정당, 진보 좌파 정당을 건설하겠습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우르고 근로기준법에서 다 배제당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애 노동자들과 노동자성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생존을 위한 노동이 삶 그 차인 모든 이들을 아우르는 진보 좌파 정당, 노동 중심으로 건설할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김현우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진보신당
반갑습니다. 진보신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반자본주의 노선을 분명히 하는 단단한 무지개의 정당을 건설하고자 출마한 대표후보 기 1번 김현우입니다. 저는 이번 유세를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작고 초라한 정당에 남아서 무엇을 지키고자 하고 있는가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원하는 진보신당은 어떤, 누구의, 무슨 내용을 가진 진보신당인가 하는 것. 세 번째, 우리는 왜 이 당을 지지하고 응원할 가치가 있는 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진보신당은 고립되고 난타되어 왔지만 이렇게 싸워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낡은 것을 모아서는 새로운 정치를, 우리의 삶에 밀착하는 새로운 미래를 읽을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당권자 7,000명으로 줄어들어 있다곤 하나 우리밖에는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선거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이 나아갈 바에 대한 치열한 가감없는 논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우리 공동의 보다 강한, 보다 큰 결론을 만드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당원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주 그 시간 지키는 데는 대단한 그 내공을 가지신 그 후보들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주제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2012년 대선 평가, 두 번째가 재창당, 세 번째가 당 역량 강화 및 지방선거 대응 방안입니다. 2012년 대선 평가 주제에서는 이 질문에 보면은 이 대선 평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진보신당의 활동에 대한 분석, 평가, 그리고 이제 대선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면서 꼭 2011년 이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번에 참으로 존재감 없이 치러진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일부 당원들은 거의 이 폐허, 고립된 진보 이런 것 속에서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대표 후보 나오신 분들이 어느 분이 되시든지 또 세 분 다 당의 리더로서 그런 이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당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것이라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 이후에 그 진보신당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대선 평가입니다. 이 부분이 연관은 돼 있겠지만은 이제 분리해서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2011년 이전부터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답변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영길 후보, 김현우 후보, 금민 후보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을 하시죠, 우리 이영길 후보께서. 예, 지난 대통령 선거 어렵게 경과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총선 역시 실패했습니다. 아마 이는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창당 이후에 5년 동안의 임시정당으로 우리가 살아온 총체적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대선을 당 내에서만 평가할 게 아니라 당을 한 바퀴만 나가보면 우리 진보 정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붕괴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무려 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후보가 2명이나 나왔었습니다. 그 2명의 노동자 후보는 아무런 설명과 그리고 소통도 없이 대선을 경과했습니다. 당은 김수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김순자 지지를 후보하는 것을 당론 위반하는 갈등 속에 대선을 경과했지 않습니까? 저는 첫째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당의 전략적 목표가 부재했다. 정치 기획이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당원 교육이나 조직이나 재정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원들의 15,000명 당원들의 잠재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할 노동부문 등 연대 단위를 조직하고 주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밖으로 보면 진보 정치 전반이 붕괴되거나 안으로 보면 진보 신당이 위기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 이용길 후보께서 말씀하신 임시정당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선에 대한 전략적 기획이 없었다. 그리고 연대단위 조직에 실패했다는 진단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선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통합 독자 논쟁 이후 우리는 어렵사리 반조각이 난 당으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치렀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누굴 탓할 바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약속했던 당의 재건과 좌파 정치의 재구성에 나섰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보해 버렸다는 것이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다른 세력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 기다려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당명을 결정하고 노선을 결정하는 재창당을 유예해 버렸습니다. 저는 대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이러한 재창당을 사실상 포기한 것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후보를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서지 못한 채 바깥의 흐름에 끌려다니게 되었고 결국은 김소영, 김순자 캠프로 나눠서 대선을 대응하는 비극적이고 초라한 결과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왜 우리는 바로 서지 못했는가, 어떻게 바로 설 것인가를 제대로 해명하고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면 이러한 악순환과 혼란을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금민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두 분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데 동의합니다. 특히 재창당 없이, 내적 재창당 없이 대선 독자 돌파는 어려운 일이었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창당이란 외부를 모으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연대전술에 입각한 공동대응 역시 어려운 일이었다고 봅니다. 성결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노심조 핑계대는 정치 그만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 당의 리더십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론의 정치, 공론장의 정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떳떳이 개진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기획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자이크 만들기식의 합의에, 절충에, 담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보다 투명하게 의견을 전면적으로 개진하고 당원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앞으로 그 후보자들께, 토론자들께서는 끝나면 끝났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자유토론인데요. 이 후보자들께서 이 주제와 관련돼서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그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발언권 획득하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기 앞에 있는 시간들 5분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5분 그 끝날 때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한두 번 나눠서 이렇게 주고받는 그 토론의 어떤 그 생산성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유토론에서 어느 후보 먼저 말씀하실? 네, 영일 후보 말씀해 주세요. 대선 평가하면서 당이 갈등에 빠져 있었고 그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 금민호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광주 유세 토론 때 부대표 5분 모두가 김순자 후보, 김순자 당원 탈당과 김순자 지지는 당론 위반이다라고 답변을 질의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금민 후보께서도 이를 인정하고 또한 사과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선 평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갈등 구도를 일으켰었던 내용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저의 의견은 이미 울산 토론회에서 밝힌 바 그대로입니다. 일단 대표단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기구입니다. 거기서 결정한 것은 일단 당론입니다. 그러나 그 당론을 힘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전국위원회와 대의원대회, 당대회를 소집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출 후보와 지지 후보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의결기구를 소집해서 여론을 형성했을 때 과연 그런 분열이 일어났겠는가? 저는 달리 사태를 봅니다. 그러나 당론 맞습니다. 당론 위배한 건 맞습니다. 나머지 문제, 김순자 선거운동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신당 중심으로 생각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보신당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고 당론 위반이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위반한 것을 사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향후 대표가 되신다 하더라도 당이 결정한 것이 본인 의사가 다르다고 한다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다른 핑계를 댈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저는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현우 후보께 이어서 질문을 해도 괜찮죠? 예. 조금 전 대선 평가하면서 재창당을 못한 것이 대선을 실패한 이유다라고 한 사실 하셨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재창당으로 위한 좌파정당 추진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3개월여에 이어져 있었고요. 밖으로 여러 단위를 만났지만 성과를 가져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시간에 쫓기고 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재창당을 포함한 당의 정치 기획과 전략적 목표 설정이 안 됐던 거 아니냐 이렇게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야지 다만 좌파 정당을 못해서 어느 세력을 함께하지 못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략적 판단이라는 거는 하나는 의지의 문제고 하나는 상황 판단의 문제입니다. 근데 둘 다 부족하거나 잘못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재창당이 시간을 쫓겨서 안 됐다라는 것은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둘러봐도 진보신당과 같이 할 수 있는 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때 노동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지금이 준비된 것 아니고 그때 노동이 내용을 갖추지 못했는데 지금 내용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일단 바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모호한 그런 노동 쪽에 또 다른 외부 단위와의 어떤 그 약속만을 믿고선 차일피일 미뤄둔 것이 이제 5월, 6월이 지나면서 더 이상 재창당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보신당이 강령을 개정하면은 외부한테 문을 닫는 것이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보신당이 강령이나 노선을 새로 제정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진보신당이 독자 대선 후보를 준비하는 것도 그런 이유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이었고 저는 지금도 이 주제로 넘어갈 것이지만은 재창당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추가로 자기 의견이나 다른 후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후보 있으세요? 네, 우리 김현우 후보 말씀해 주세요. 아까 오고 간 얘기에서 조금 이어서 금민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 대응에 있어서 진보신당 지도부가 리더십의 정치, 공론장의 정치를 잘하지 못했다는 것 인정합니다. 물론 저도 어떤 당 활동가의 일원으로서 같이 반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김순자 후보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결론적으로 당론 위반이었다고만 하는 것은 좀 약간 변명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도당 부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안효상 대표가 좌파당 개명과 당 독자 대선 안건을 낸다고 했을 때 반대를 하면서 그것이 부결되었을 때 전국위원회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김세현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주문을 드렸지만 전국위에서는 그냥 사내라고 말았죠. 대선 독자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만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국이나 당대를 다시 소집하지 않은 것만을 탓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전에 당 조직, 당 질서를 통해서 최대한 문제를 풀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까지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분명 맞습니다. 좌파당으로 당명 개정안은 안효상 당시 대표가 발의했습니다. 그것은 당대회에 부의되는 안건입니다. 당대에서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대응안은 전국위원회에서 일단 발효됩니다. 그런 두 가지 방식을 하나로 병합해서 낸 것, 그것은 굉장히 회의를 쟁점화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국위원회 문제입니다. 결국 안효상 대표의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선을 포기하는 건가? 아니면 뭘 하는 건가? 정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김종철 부대표, 옆에 앉아 계신 부대표님들께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서둘러
회의를 끝내신 당시에 의장인 홍사 대표님 잘못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분명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대표단의 결정은 당론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당도 자기 당의 후보, 자기 당이 공동으로 선출하지 않은 후보를 지지하는데 의결기구에 중첩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인제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과드린다는 것은 진보신당 중심으로 생각할 때 진보신당을 근거로 좌파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김순자 선거운동이 잘 됐건 못 됐건 당의 일부 동지들에게, 많은 동지들에게 상처와 응어리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털고 가야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정치, 그것은 옳은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역시 피해의식의 정치입니다. 미래에 대한 설계를 논해야 됩니다. 어떤 지도력이 필요한 것인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관련돼서 더 발언하시죠? 털고 잊고 가자라고 하지만 또 이를 정확하게 반성하거나 이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내부의 합의가 없으면 이런 일들은 반복됩니다. 과거에도 반복된 사실이 있고요. 저는 그 좌파당 안건을 함께 낼 때 안유상 대표에게 이를 빼고 독자 안건으로 당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했고 또 설득됐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좌파당 안건이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그게 부결되었고 이에 대해서 안유상 대표와 금민 고문님께서는 왜 좌파당 당명을 개정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당시 총장이 저에게 굳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시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재창당 못했다. 그러니 당명 발의는 해야 된다. 당명이 당대에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당명을 한번 당대에 올려보는 것, 이것까지는 해달라. 독자 대응안 같이 하자. 이거였습니다. 당명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당명을 분리했었어야죠. 그걸 함께 내면은 대선 그 단독 대응하는데 부결될 거를 가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날 안건을 냈었던 안유상 후보의 잘못이 지금 지적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논의하자는 안건이 당시에 전 국민들한테 제기되기도 했지만 분리하자라고 하는 독자 대응을 반대하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명확하게 그 책임과 과정이 규명돼야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이용길 후보께서는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추가로 이 관련돼서 발언하실 건 없고요. 금민 후보님. 좀 시간이 지금 19초 남아 있는데 아니면 이제 김현우 후보 죄송합니다. 발언이 아직 1분 17초 있거든요. 발언을 좀 하시고. 네. 예, 그 청중들의 집중도를 위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가 된다면 어떤 의결이든지 그리고 전국위원회가 제 의견을 거의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구성일 경우에도 전국위원회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의결기구 없이 당은 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폭넓게 논의가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딱 그 탄착점을 하나를 놓고 하니까 긴장은 되지만은 좀 논의 폭이 약간 좁아서 아쉬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재창당입니다. 재창당이고 그 진보신당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감 없이 후보는 많으나 존재감 없이 대선을 치렀고 재선 치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이 이 어떤 희망을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디를 붙잡아야지 희망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난감해하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당을 이끌고자 나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재창당과 관련돼서 이제 시기 문제가 있고 도대체 누구랑 또 무슨 재창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많은 그 오군 세력과 같이 한다면은 그 세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예컨대 거기엔 뭐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도 얘기에 포함이 되는 거냐 논의에, 아니면 지금 이제 노동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안자 모임과 이쪽을 하게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폭넓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지를 찾을 수 있을지 좋은 발언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순서는 우리 김현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진보신당은 뭐 하자는 당이냐 설명이 아직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창당했을 때는 민노당 주사파가 싫어서 나온 사람이고 노심조랑 같이 하는 당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은 노심조는 나갔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뭔가 하는 당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궁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당 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좌파 정치, 진보 정치 재구성이 있고 평등, 평화, 생태, 연대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올 봄에 해야 될 재창당도 내용으로 완전히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진보신당이 창당할 때 하고자 했던 것, 구사회당과 합당하면서 하고자 했던 것을 완결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의 재창당은 몇 가지 변화된 양상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와 한국 사회 변화 양상입니다. 유럽의 금융위기, 다가온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자본주의 안정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국은 87년 노동체제로 대표되었던 그런 어떤 운동과 민중의 이해와의 선순환 구조가 붕괴되었습니다. 민주 반민주는 물론 진보 보수의 구도도 더 이상 적절한 상황이 아닙니다. 진보신당 외부의 좌파 세력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어느 쪽에 의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우리가 사민주의 정당이냐, 노동자 정당이냐, 녹색 정당이냐, 이런 과거의 어떤 모델 중에 한두 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현실에 조응하는 좌파 정치 노선을 스스로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반자본주의, 탈자본주의 투쟁을 전개하는 무지개 좌파 정당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 실업자, 장애인, 농민, 소수자 등 비자본주의적이면서 더욱 보편적인 주체들의 적극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재창당은 마냥 시간을 갖고 할 수 없습니다. 올 5월까지 끝내야지 1년의 시간을 두고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진보신당과 함께할 수 있는 세력은 모두 들어오라고 호소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사회, 우리가 직시하는 모순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기서 진보정의당이든 노동자 정당 추진회의든 변형 모임이든 이 가치와 노선에 동의하는지를 묻고 같이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익숙한 옛것에 매달리는 퇴행적인 정치공학으로서는 진정한 좌파 정치 재구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을 좀 많이 쓰셨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좀 감안하시고요. 우리 김민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작년에 재창당 안 했으니 올해는 꼭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태도라면 재창당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창당의 목표가 무언가, 이거부터 논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2008년 이후에 진보신당이 탄생한 이래로 사실은 신자유주의 호황 국면은 끝났습니다. 불황기입니다. 장기 불황기입니다. 과거의 민주노동상식의 복지 진보로 더 이상 대중성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지역 정치에서 부분적인 대중의 결집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당, 당다운 당이 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의 불황 국면이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넘어서서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획과 경로와 설계를 분명히 대중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금융자본주의 문제와 불안정 노동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상관없이 새로운 정당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중정당 불가능합니다. 노동자 대중정치 불가능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정당 전체에 대한 상을 확실히 그리는 재창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랑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관심 있는 모든 세력을 초청해서 공론의 장에서 검증받고
토론하고 논의해야 됩니다. 그 결론에 동의하는 세력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분명한 목표와 기준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대적인 좌파 정당으로 대한좌파의 형성, 이것이 저의 재창당을 임하는 목표입니다. 나머지 문제, 반자본주의적인 가치를 분명히 하자. 김현우 동지께서 강조하시는 문제, 또 노동정치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다종, 다기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정치를 활성화하자. 다 동의합니다. 어떤 목표든 어떤 계획이든 분명한 시간표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난 1년을 그렇게 허비했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사회적 공론장을 형성하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5월에는 재창당의 실무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5월 말까지 재창당해서 새로 만들어진 당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 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재창당은 어느 일부 세력을 당으로 수혈하는 것만을 갖고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하나는 당의 혁신과 강화가 우선돼야 된다. 우리의 힘과 꼴을 명료하게 할 때 외부의 그 연대 단위들도 당과 함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이념과 지향을 명확하게 해야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노동과 녹색을 아우르는, 그리고 소수자운동을 포괄하는 녹색 사회주의 이념으로 당의 이념을 명확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직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임시정당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후보 다 함께 동의했습니다. 적어도 당명, 강령, 그리고 당 칼라, 색깔 잘 정했는데 새누리당에 뺏기고 속절없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명확한 이념과 지향에 맞는 당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을 혁신하고 강화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해 중심적으로 했으나 성과가 없었던 진보정치 영역에서의 여러 단위들, 세력들을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진보정치 재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이념에 함께 논의할 수 있으며 진보정당의 독자적 성장 발전을 동의하고, 그리고 대중정당, 진보좌파정당 건설에 합의하는 어떤 세력과도 당을 함께 해야 되겠다.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그 금민 후보와 김현 후보께서는 모두 발언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자유 토론 때 그 발언을 하실 때 그걸 좀 감안하셔서 그 토론도 전술이 있는데 그 전술적으로 잘 시간 운영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여기 계신 후보들께서 후보 중에 한 분이 이제 대표가 되실 거고, 저희 진보신당이 잘 되면 향후에 이 중에서 대통령 후보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게 저희 주로 당원들이 보시고 오늘 와주신 이제 언론 매체 독자분들이 봐주시겠는데, 이게 당원뿐 아니라 일반 그 대중들도 이걸 보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실제로 어느 정도 보실지는 모르지만은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좀 쉬운 얘기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하는 얘기를 좀 가급적이면 신경을 써주시면서 발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 보면 다 그게 그 얘기 같은데 뭐가 차이가 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쉽게 하거나 더 날카롭게 해서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줘야지 이게 토론의 미덕인데,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은 그 자유토론 시간에 좀 드러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발언하실 분 있으세요? 네, 우리 이영길 후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을 조금 아꼈기 때문에 금민 후보께서 조금 전 말씀을 하시면서 대중정당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노동자 정당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좌파당 당명을 주창하고 계시죠.
좌파당 당명과 대선 독자 대행을 묶어서 전국의원에 안을 냈기 때문에 독자 대행 무산에 상당한 책임도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그 주장이 혹시는 당원들과 당 바깥에서 금민우 후보의 저런 주장이 고립주의 노선 아니야?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좌파들 모여서 좌파당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중정당도 아니고 노동자들도 정당 가능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듣고 지금 그 의아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좌파당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야 주장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대중정당과 노동자 정당이 불가능하고 또 이를 통해서 외부와의 고립주의다라고 하는 시선도 형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방금 제가 대중정당 안 하겠다고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왜곡입니다. 대마고입니다. 어떻게 해야 대중정당 할 수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대에 부응해야 대중정당 합니다. 낡은 진보로 대중정당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변화하지 못하면 대중적이지 못합니다. 노동자 정당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쓴 책에도 좌파당은 당연히 계급 구성에 있어서 노동자 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저의 말을 잘못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 들은 말을 확신하고 저에게 질문을 되돌려주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김현우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 중심 진보 정당에 대해서 진보 정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그 출사의 말씀을 하셨고 조금 전 대선 평가 논의 과정에서 재창당 논의가 준비되지도 않은 노동자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간만 보냈다 이런 평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노동 중심이 어렵겠다라는 판단이었었고 노동 중심 진보 정치에 그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고 그래서 제가 노동 중심 진보 정치에 대한 소신을 말씀드릴 때 매우 협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재창당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궁극적으로 다른 어떤 세력화도 실질적 재창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예단하시는 것 같아갖고 매우 걱정인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흔히 이야기되어 오고 있는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 정당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 특히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을 얘기하고 있는 이용길 후보, 그다음 이봉화 부대표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조직노동의 일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노총의 옛 중앙파 일부와 합류하자는 것 말고는 어떠한 노동자 중심성 또는 노동정치의 재구성을 이해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이 협소하다는 것이고 변화된 또 앞으로 더욱 가혹해질 상황을 개척하고 돌파할 에너지와 내용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역으로 더 선명하고 더 풍부한 적색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이용길 후보는 노동 중심의 정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안정, 미조직 노동자를 어떻게 그럼 재창당과 그 이후에 우리 당과 함께하고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해하고자 있는 소수자, 반자본, 탈자본주의 주체들을 어떻게 하고자 할 것인가에 대한 기획은 먼 미래의 것으로 미뤄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민주노조 운동의 대의가 잘 실현되지 않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노총 등 현재 민주노조 운동이 비판과 혁신의 대상이지 배제와 규탄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비정규 기금을 확대 강화하겠다라는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이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 갖고서는 대안이 되지 않아요. 적어도 당은 당답게 지금 현재 600~7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지난해만 해도 1,000만 원이 월 넘었었습니다. 그 기금이. 그 기금을 확장해서 사람도 배치하고 사유도 배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를 대단히 소홀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비정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하는 노동 중심, 노동 정치를 복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비판과 혁신의 대상이지 배제와 규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비판과 혁신을 하지 않으면 배제와 규탄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길 후보께서는 앞으로 민주노총을 어떤 점을 비판하고 어떤 점을 혁신할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노동과 같이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 정당 추진회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조직 노동과 비조직 노동을 같이 혁신하고 끌어낼 것인가라는 구체적이고 공세적인 이야기를 갖고 결합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진보신당이 노동정치를 해오지 않은 게 아닙니다. 희망버스, 희망밥차, 연대여왕, 진보신당이 가장 열심히 잘해온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더 큰 활력을 갖고 재창당 과정에서 합류할 때 저는 비로소 풍부하고 더 선명한 적색 노동정치가 무지개 정치의 일원으로서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남자본주의 레인보우 정당과 녹색 사회당 선것이 어느 지점에서 부딪히는지 노동에 대해서 조직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말고 다른 여러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다 됐고 이따가 만약에 후보들께서 지정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세게 붙어보시고요. 18초 남았고 우리 금민 후보 58초 남았습니다. 금민 후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종래의 진보정당에 비정규 불안정 노동에 대한 정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조직만 하자. 연대에서 조직하자밖에 없습니다. 조직의 무기는 뭐냐? 사실은 전통적인 노동법 운동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조직도 잘 안 될 것이고 또한 불안정 노동사회 극복 안 된다고 봅니다. 총체적인 사회 전망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비정규직을 철폐할 건가? 어떻게 정규직으로 전환할 건가? 이것 역시 불안기란 조건에 맞게 얘기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서 중심적인 가치가 녹색이라 봅니다. 적게 일하자. 두 번째, 기본소득 주자. 세 번째, 함께 살자. 대중은 함께 살자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중의 직관을 구체적인 비전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18초를 아름답게 한번 활용을 해보시죠. 다음 주제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18조를 활용하려 했더니 자기가 사회를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세 번째 정해진 주제로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 역량 강화와 지방선거 대응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건 속에서 이제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얼마나 구체적인 수준의 예고가 나올 수 있을까 좀 걱정은 됩니다만 하여튼 그것이 관심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주요 질문 중에 하나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일단 당 역량 강화와 재정 건전화 방안인데 뭐 재정도 역량 강화의 주요 부분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후보들께서 공약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이행 프로그램이나 이행 방안들 이런 것들이 좀 미진하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당 대표가 되시면 지금 이 어려운 당의 내부 역량 강화, 외부 연대 심화 이런 것들을 재정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에 우리 당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전략적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민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재창당을 성공리에 마친다는 전제 아래 우리는 조직의 강화를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협 중심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지역 거점 공간이 무의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역 거점 공간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종류의 지역구청 공간이 크고 작은 연고 공간이 당협의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돼야 됩니다. 우리 당의 자산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당협이 8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0개 당협 건설론을 이야기하니 터무니없이 많은 것 아니냐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11개 내지 18개 더 만드는 것입니다. 경북, 전남, 두메 산골 혹은 외지의 중소도시에 당협 만들자는 겁니다. 당원이 있는 곳에 당협을 만들자는 겁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243개입니다. 결국 2개 선거구나 3개 선거구에 1개 당협을 하는 사실상 광역 당협 체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확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활성화라고 봅니다. 80여 개의 당협 중에서 30개, 40개 정도만 가동 중입니다. 40여 개의 당협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이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지역 의제를 가지고 정기적인 정치 캠페인을 해야 되고 거점 공간들을 종행으로 묶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문제, 당비 올리자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당비를 올릴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당이 제대로 서면 될 문제입니다. 강제로 할 문제는 꼭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당을 제대로 세운 다음에 당원 여러분 당비 올립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정말 진정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당원을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의 당권자를 배가하고 지금의 당원 수에 배가 되는 정당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 임해야 됩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큰 꿈보다 뚜렷한 꿈을 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당의 성격과 정체성을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정치선거를 해야 됩니다. 한 곳의 광역단체장을 꼭 내야 됩니다.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의 발전 전략, 최소한 2016년까지의 발전 전략을 깊이 논의해서 무리하지 않으나 그러나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과 정거장으로서의 출마 그렇게 구성하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완결된 하나의 작품으로 기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요.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공약 발표가 아니라 토론이거든요. 그래서 토론이 좀 이렇게 돼야지 보는 사람들도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후보들께서 사실은 이게 처음에 모두 발언 1분 30초 한 다음에 3분 30초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분이 많은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후보나 다음 토론에서도 가급적이면은 첫 모두 발언 한 1분 30초나 2분 안 넘어가게 하시고 나머지 때 이렇게 토론이 될 수 있게끔 시간은 그렇게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시간은 제가 잘 지키고 있죠. 네. 당원이 저는 조직이고 재정이고 실천이라는 소신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7,000명 안 되는 당권자, 15,000명 정도의 당원,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저는 적어도 3만 당원, 2만 당권자의 목표를 가지고 이 당을 어떻게 설계할까 생각을 해봅시다. 시도당 그리고 당협, 이걸 중심으로 돼야 건설도 가능하고 사업도 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냥 돈 내고 그냥 입당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관지를 포함한 당내 언론 책임지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소통을 해야지요. 안팎으로. 그리고 저는 연수원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원 교육 학습기관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이 당으로 함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당의 그 핵심적인 사업이었었던 비정규 기금을 확대 강화하고 전략적 사업으로 배치하겠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장기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10년 한 세대 가는 출발의 계기로 삼자는 것이지요. 저는 적어도 조직과 재정과 정책의 면에서 준비된 대표 후보입니다.
김현우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당 역량 강화는 무엇보다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당원들에게 새 출발의 시그널을 알리는 재창당을 잘하는 것이 당 역량 강화고 조직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무도 해묵은 과제인 당의 기본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그런 기본을 갖추지 않은 채 일부 유명 인사의 행보나 정치 일정에만 매달려 온 것이 당이 당답게 활동하지 못하고 당원들을 냉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후보들이 반갑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이기관지 상반기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중앙교육기관 만들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당원들과 신호와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중앙당은 중앙당대로 저는 당원들을 공작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각 생활의 영역에서 공작원으로 알아서 활동하고 같이 기획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지역 조직뿐만 아니라 각종 부문 조직들, 과제별 조직들, 자발적 당원 모임들이 더욱 많아지고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청년 당원들의 존재도 특별한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여기저기 시도 때도 없이 당이 파티를 벌여야 됩니다. 영어 단어 이름 그대로 여러 가지 파티를 벌이고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지방선거 전술과 관련해서는 기초의원 정당 공천이 유지될 것인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 나는 순간 가장 우리의 역량에 비추어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을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것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서 좌파적 지역 정치의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 유세를 다니면서 중앙만 쳐다보지 말고 각 지역의 꿈을 좀 회복하자고 만들어 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울산의 꿈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고, 전남은 전남의 꿈, 광주는 광주의 꿈, 충남 충북은 충남 충북의 꿈이 있을 겁니다. 어제 갔던 충남은 더 구체적으로 천안의 꿈, 아산의 꿈, 논산의 꿈, 당진 서천의 꿈, 보령의 꿈, 홍선의 꿈, 예산의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당원들도 신이 나고 돈도 모이고 후보도 나오고 지방선거도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부분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이렇게 드러나서 토론할 만한 쟁점이 잘 발견이 안 되는데, 후보자들께서 우리 시청하시는 당원들 위해서 감춰진 은폐된 쟁점이 있으면 드러내 주셔가지고 좀 토론이 생산적이고 치열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추가로 발언하시겠습니까? 네, 이영길 후보 말씀해 주시죠. 김현우 후보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당을 운영하던 선거를 치르던 사실은 재정이 참 걱정이지요. 지금 우리 상근 활동가 동지들의 최저임금도 못 맞추는 조건을 우리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후보께서는 당비 인상을 주장하셨고, 당원들의 자발적인 당비 인상이 그 운동처럼 있었던 데도 있었지요. 저는 당비 인상은 지난해 당의 조강특위 활동의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보니 당비 인상이 여의치 않다라는 결론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15,000명 대비 7,000명 정도인 당권자를 예를 들어서 10,000명까지만 올려도 월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확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비 인상이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채택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당권자를 늘리고 당원을 확대하는 노력에 치중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인데, 당비 인상에 대한 안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해명이 아니라 강조드리겠습니다. 당비 인상도 필요하고 당비를 납부하는 당권자 수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재창당과 새 출발 과정에서 하지 않으면 기회는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당 게시판에 글도 올렸지만 민주농당이 창당하고 청년진보당이 창당하던 시절 짜장면값 2,500원이었습니다. 지금 4,500원 정도 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굉장히 크지만 대체로 그 10여 년 동안 80% 정도 올랐습니다. 당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불합리합니다. 게다가 당이 자발적으로 하자, 아껴 쓰자로 상근자 급여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이나 가외 수입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급이 올라야지 다른 것들도 제일 영향이 많은 거 아닙니까? 수당보다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고, 저는 당비로 지속 가능한 당이 되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그 이상 들어오는 우리가 앞으로 국고부조를 받게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걸 가외돈으로 간주해서 민중의 집을 만들다든지 그런 전략적 기획 사업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1년에 4억 원 정도가 국고부조가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럼 그중에 2억 원 정도를 지역 민중의 집 종잣돈으로 쓴다면 한 곳당 2천만 원 정도씩 하면은 매칭 펀드로 하겠죠. 전국에 10개 정도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엄청난 기반이고 자산이 될 겁니다. 소득이 올라서 당비를 인상해야 되겠다. 근데 현장이나 우리 노동자들은 생활고에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물가가 올렸으니 또 당비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것도 잘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참고로 우리 당은 규정에 소득 대비 1% 당비 납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권고사항을 해서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강조하는 것은 저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금민 후보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이제 좌파당 노선, 저는 고립주의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난 대선 때 김순자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당의 단결이 매우 해소 와야 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우리가 당원들을 많이 모으고 이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견도 있고 차이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의 당으로 모아내고 단합하는 것이 핵심 요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좌파당 논의나 아니면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 등을 보면 금민 후보께서는 이 전체 당을 16개 시도당의 당원들을 함께 모아나가는 이런 것보다는 이해관계나 주장이 같은 정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견해이신지 당의 단합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사야당과 진보신당이 통합했었던 감동과 이 전망을 지난 시기에 많이 우리는 소실했는데 걱정스러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단결과 단합, 화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공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명해져야 됩니다. 담합. 사실은 조각투성이인 누더기 화해, 누더기 합의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절차와 민주주의를 저는 강조합니다. 다수파면 다수파답게 공론을 형성하고 절차를 지켜라는 겁니다. 절차 해보나 안 해보나 우리가 더 다수파니까 그냥 따라라, 이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발언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행위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한 말, 쓴 글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용길 후보께서 게시판에 고립주의에 대해서 올리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마치 좌파당의 길에서 우리 진보신당 당원들은 전부 민주노총을 나와서 좌파노총으로 총집결하라고 쓴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글 쓰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에 좌파노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노총을 혁신하자는 얘기입니다. 좌파노총으로 가자는 얘기지, 민주노총에서 출발해서 다 뛰어나와서 좌파노총을 만들라는 얘기 그 글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전형적인 대마고구입니다. 글은 제대로 읽고 제대로 논평해야 되고 말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박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토론 진행과는 관련이 없는 건데, 아까 지금 우리 금민 후보께서 이용길 후보에 대한 지적 중에 오늘 발언한 거에 대한 왜곡이 있었다라는 거하고 단계에 올랐던 거에 대해서 왜곡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청자들도 계시고 당원들을 위해서 여기 오신 언론에서 좀 분명한 걸 확인해서 써주셨으면 요청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원들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은 직접 한번 언론에서 매체 이름에 책임을 걸고 좀 확인해 주시면 제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 게시판에 저의 소책자 PDF 파일도 올려놨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민 후보께서 좌파노총 설명을 전남에서 전남 도당 유세 때 하시면서 프랑스 모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당별로
노총이 있는 예를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뿐이 없는 것이죠. 좌파당 만들면 좌파 노총이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그런 주장으로 이해할 수뿐이 저는 없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경험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당원들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동기들께 계획을 차분차분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 우리 김영 시간이 남은 게 거의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10초 그렇습니다. 아까 나온 이야기 중에 제가 그 재답변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본 당비 인상안에 대해서 저는 소득과 물가의 변화, 그 다음에 당의 살림 형편 말고 무슨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1% 소득이 1%를 권고한다고 했는데 당원들의 자산 조사를 해서 권고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방안이 아닙니다. 물론 학생이나 실업자 5,000원 기준을 유지했으면 하고요. 그래서 현행 당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근거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알량한 여성할당제를 넘어서 남녀 동수 대표제가 당의 성평등성 증진과 당 사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금민 후보 10초 남았는데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고, 이용기 후보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하거나 설레설레 흔들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0초 답변은 다음 토론에 미루겠습니다. 제가 다음 토론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명 토론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은 하시고요. 저기 4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 토론은 넘어가자.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토론은 지명 토론인데요. 그 후보 1인당 10분씩 가지고 있습니다. 10분을 하고 10분 쉬었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0분씩 가지고 10분을 각 후보가 아주 전술적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죠. 만약에 그 발언 답변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쉬는 시간에 다음 10분, 30분의 지명 토론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당원들의 귀와 눈을 쏙쏙 잡아드릴지 좀 고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명 토론인데요. 10분을 가지신 분이 상대방을 지명을 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 한 명만 지명하고 계속 한 명과 1대1로 10분 할 수도 있고, 2명을 지명할 수도 있고, 그건 그 시간을 가진 분의 이제 재량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주제 토론할 때 듣는 분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의미 있는 이 차이점, 차별점이 뭔가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측면도 많고,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당원들께서 이제 저 녹화된 걸 보시면서 이걸 접할 수도 있고, 오늘 그 취재차 와서 기사를 읽는 사람들도 이걸 볼 텐데, 보면 이제 기사 쓰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야마가 좀 잡히고 기사거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니까 저 10분 동안 그 지명 토론할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그 기사 야마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10분을 갔는데 지명된 분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답변하시는 시간이 그 10분에 포함이 됩니다. 자기 10분에. 이걸 참고하시고, 지명되신 분의 응답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1분 30초가 안 넘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명 토론의 순서는 우리 이용길 후보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게 아까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1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자를 지명해서 토론을 하시기 바라고요. 응답 시간까지 포함해서 10분씩입니다. 자,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현우 후보께서 지난 토론 때 민주노총 혁신의 내용이 뭔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물으셨고, 그리고 민주노총이 혁신하지 못하면 배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이나 그 노동계급 내부가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고 지금도 그 연대와 동행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다 보는데 민주노총이 현재 배제의 대상은 아니나 배제될 수도 있는 혁신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진보 정치를 하고 있는 진보 신당과 우리들의 책임은 없는지 그것을 김현우 동지에게 묻고 노조운동 혁신을 위한 진보 정치의 자기 과제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직노동운동이 비판과 혁신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배제와 규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배제되어야 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좀 워딩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87년 노동체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87년 노동체제는 87년 6월 항쟁 이후 789 투쟁의 결과로 대공장 중심의 노조가 엄청나게 설립이 되고 이 조직노동이 남성 유체 노동자가 싸우는 만큼 전체 노동, 인민의 삶이 향상되고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대변성, 영향력도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였습니다. 그것이 IMF 구제금융 이후에 크게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조직 노동자들이 싸운다고 물론 많은 실업, 비정규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더 이상 전체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산별중앙교섭 말로만 한다고 진척되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앙교섭이 안 되면은 굉장히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또 게다가 노조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노동인민들의 삶을 보편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고 이들의 어떤 대변 창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당이 직접 지역에서 노동조직 또는 같이 싸우는 연대 기구를 구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 답변을 것입니다.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예, 이상을 더 말씀드리고 보충하겠습니다. 네. 저 쓰지만 창 써봤어요. 예. 이 10분에 지명자의 답변도 들어가니까 제가 지금 1분 30초 돼서 이걸 스톱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명 시간을 가지신 분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너무 오래 답변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끊고 들어와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끊는다고 섭섭해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분들도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예. 저거. 그건 제가 안 켜도 돼요. 제가 하니까 저거 하나만 그냥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7분 22초는 뭐죠? 이게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10분은 각 후보가 10분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답변하는 시간이 지명된 사람이 답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답변하는 시간이 한 30초에서 한 1분 30초 정도 주는데 그게 10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길게 한다. 그러면은 그 지명하신 분이 그걸 끊고 들어오셔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저 다른 후보들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이영길 후보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하시죠, 이영길 후보. 예. 결국은 이제 당과 진보 정치 영역의 책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진보 그 정당 운동을 시작하거나 우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민주노총의 당원들한테 의지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는 방식으로 일관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평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또한 스스로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철탑 농성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평택 철탑과 울산 철탑이 있습니다. 평택 철탑에는 쌍용자동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울산 철탑에는 현대자동차, 산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올라가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현수막을 3명과 2명, 5명의 철탑 고공 농성동지들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사건은 아주 현재 우리 노동운동의 혁신과 변화, 어떻게 연대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노조에 가면은 교수노조가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노조가 있고요. 비정규직 노조가 있고 그리고 또 시간 강사인
그 비정규 강사 노조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 노조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비정규 노조와 시간 강사 노조들하고만 연대해야 되고 그게 중심이 되는 겁니까? 그들이 대학 내에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투쟁하는 것, 이것이 저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마 그 김현우 후보께서 대학에 가셨을 때 비정규 강사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만을 찾아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죠? 그렇지 않을 거고요. 정규직 노조에도 찾아가서 비정규직 노조에 적극 연대하라고 얘기를 또 하고 오겠죠.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정규직 노조에 찾아가고 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 이것이 당의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금민 후보께 여쭙습니다. 저는 그 사회당 동지들과 당이 통합했을 때의 참 고마움과 그리고 반가움,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지금 해내지 못했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사실과는 무관하게 기존의 진보신당 당원들과 그리고 사회당에서 온 동지들의 갈등 고조가 상당 부분 구체화된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 화합되고 단결이 돼야 다른 세력들도 진보신당을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당과 합당해서 살림 잘한다고 해야 다른 동지들, 다른 세력들도 안심하고 올 수 있을 것인데, 저는 금민 후보에게 우려의 지점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함께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소하고 화합을 함께 가야 될 때이다라는 생각인데, 금민 후보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와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함께하는 미래가 있어야 치유됩니다. 그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치유됩니다. 조정하고 논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결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민주주의와 절차를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하고 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됩니다. 선수들이 만나서 종이 합의하는 거 안 된다는 거 1년 동안 보여줬습니다. 당원 대중과 직접적 소통을 강화해야 됩니다. 누가 대표가 되시던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저는 그동안 당 활동 과정에서 통합적 지도력을 평가받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떤 동지는 이를 이용길 정신이다 이렇게 글을 썼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같이 10분을 이어서 하는군요. 그럼 김현우 동지께 이어 질문 드리죠. 우리는 지방선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현우 후보께서 정말 패기 있고 신선하게 당에 문제지기도 하고 그리고 계획도 밝히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상황이거든요. 그냥 몇 명 그 당선시키자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후보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확한 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적어도 이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한 20여 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체득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 혹 그 김현우 후보께서 2번 이용기 후보에 대한 이런 경력에 대한 평가나 좀 좋은 말 했으면 좋겠고요. 또는 본인이 아직은 모자르는 경험을 어떻게 보충할지 대안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지난 민주노동당 때부터 기억부터 진보신당까지 이용길 후보만큼 선거 시기에 힘주는 응원단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높게 평가하고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방선거는 사람, 돈, 정책 다 필요하죠. 굉장히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질문의 답변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당 지역 조직, 당협에 좀 목표를 둬야 되겠다. 조직을 복원하고 일단 2명 정도, 기초 후보가 됐든 광역 후보가 됐든 준비를 하는 정도로 좀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당이 뭘 지원하면 좋은지 그런 얘기를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지구당 이를테면 당협을 구체적으로 만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돈을 만드는 그 실력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진보신당이 지금 명료하게 우리 사회와 그리고 대중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브랜드 상품을 지금까지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이것이 임시정당의 한계였잖아요. 대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중앙과 지역의 정책 역량들을 당으로 모아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실사구시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방선거 계획도 나오리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를 관리 그리고 책임진 경험이 있었고 저도 지방선거 총선에 후보로 나갔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선거 책임지겠습니다. 당 운영을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운영 방식을 충분히 숙지가 안 되셔가지고 약간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김현우 후보께서 시작해 주십시오. 예, 먼저 금윤 후보께 아까 답변을 듣지 못한 거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옹졸하고 알량한 남녀 할당제를 여성 30% 할당제를 넘어서 남녀 동수 대표제로 하는 것이 훨씬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다른 나라의 좌파 정당이나 한국의 녹색당도 이미 채택을 하고 있는데 그 도입에 대해서 의견을 여쭈고자 합니다. 예, 남녀 동수 대표제 찬성합니다. 독일 녹색당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독일 좌파당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거는 독일 좌파당의 경우에 일반 명부 1명, 여성 1명입니다. 여성이 2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좀 길게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민 후보한테 다시 질문 드리겠는데 옆에 사회 보시는 이광호 국장님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진보신당은 대부분 미디어 참새상과 레디앙을 통해서 주로 보도가 되고 있고 당원들도 그것을 통해서 당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레디앙에서는 당의 소식에 대해서 약간 편견을 갖고 있거나 불분명한 그런 기사를 내보내서 일부의 불만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따옴표 당 핵심 당직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어떨 때 보면 불편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언론 매체에서 정확하게 발언 내용이라든지 녹취 등을 요구하시는 게 지당하다고 봅니다. 즉 원천에 대해서 요구하고 검증하고 기사를 쓰시는 게 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회의를 많이 갔습니다. 사실 지난번 모든 회의를 적법 기간에 녹취록을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적법 기간이 아직 등장하지 않아서 제가 녹취록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만약 요구했다 그러면은 넘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좀 더 객관적인 보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용길 후보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노동자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배제할 거냐, 열심히 할 거냐, 그 논쟁에선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조직노동운동을 어떻게 재건하고 재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지개 좌파의 적색을 보충하고 또렷이하고 무지개를 풍부히 하는 데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기존의 조직노동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 무엇이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또는 한 5년, 1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노동을 중심으로 했었던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로부터 수많은 열사를 모시면서 치열한 투쟁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번 IMF 이후에 비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양상되는 이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의
문제점인 것이죠. 아까 우리 함께 합의했었던 것처럼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튼튼한 연대와 원군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비정규직 투쟁의 현장에 가서도 보면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민주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이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저는 토론하고 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현우 후보께서 노동중심 진보정당이 아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해명이 됐고 이 문제에 관한 저희 주장에 많이 동의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어서 많이 반갑습니다. 조금 더 나가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민주노총의 대의기구는 다수가 정규직 대공장 조합원 대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맹비도 가장 많이 그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도 그렇게 구성이 되죠.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가 굉장히 힘든 농성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 노조가 야합에 가까운 그런 그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민주노총 내에서 어떻게 바꿔낼 수 있고 당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조직 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의 핵심이겠지요. 그리고 우리 진보 정치와 진보 정당이 노동운동의 전략적 혁신의 과제를 명료히 제출하는 것, 이것이 우선 우리 당으로서 당의 대표 후보들이 토론하고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진보신당을 포함한 그동안의 진보 정당들이 정규직 노조들에게 재정적 의지를 했었던 것 이상으로 사실상 그들의 혁신과 아니면 그들의 전략적 전망을 진보 정치 영역에서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혁신하고 이렇게 해야 될 과제들은 이미 많이 논의가 있으나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될 부분은 진보신당이 어떻게 이들을 안내하고 견인해야 될 것인가, 이 당의 노동정치의 전략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 이는 진보신당 스스로가 노동 중심성을 명료히 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갖고 있는 것,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우리의 대안 있는 정치 사업을 진행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핵심적으로는 비정규 정치 기금을 활성화 강화해서 정리해 주세요. 사업을 배치하는 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조직 노동뿐만 아니라 비정규 조직 부문, 그 다음에 조직되어 있지 않은 불안정 그 부분이 당이 대변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정책도 제시를 해야 되고 그 말씀 적극 동의하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그리고 우리가 새로 만들 재창당에서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럼 이러한 비정규 부문과 미조직 불안정 부문은 어떻게 결합시키고 그것이 돈과 조직이 약하더라도 어떻게 당의 어떤 대표적인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현실적인 문제를 답변드리고 논의하는 게 생산적이잖아요. 저는 올해 재창당 논의하는 과정에서 주요하게 두 영역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민주노총이 중심적 활동했었던 동지들이 노동자 정당 추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당의 모양을 가지고 진보신당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함께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일부는 상당 부분 진정된 내용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지지했었던 변혁을 포함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의 성과로 나왔었던 정치적 이런 요구들과 그리고 그 조직 단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기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들을 지지했었던 것은 진보좌파 정당 건설하는 재창당에 함께할 수 있는 근거를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 과정을 거쳐왔었던 것이고, 그 결과 내부에서 상당한 정도로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쪽으로는 민주노총 중심의 정규직 노조의 경험과 한쪽으로는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의 현장의 성과들을 당장의 금년 내에 어떻게 모을까라고 하는 과제이니, 이야말로 당이 정규직 노조 부분과 비정규직 노조를 구체적으로 재창당 과정에서 진보신당으로 안내하자라고 하는 설계 아니겠어요? 예,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좀 활발히 현실적인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색 사회주의 노선으로 당의 재건을 얘기를 하셨는데 녹색 사회주의라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했던 패턴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에너지 많이 쓰는 패턴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완성차도 덜 만들어야 되고 군수 무기도 덜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도 덜 움직여야 되고 도로 건설도 덜 해야 되고 전력도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존 노동운동 또는 우리 어떤 월급쟁이들한테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진보신당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정당은 이런 것들을 누구와 손을 잡고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울산 태화강 지금은 수영 경기를 할 정도로 맑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한나라당 그 정부가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울산에 있는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태화강에 대해서 짧게 좀 해주세요.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경험 속에서 노동운동이 이를 담아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의장에 활동하는 과정에서요. 이러한 것들이 노동운동의 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 감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재창당 과정에서 내용으로 잘 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 논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드러났는데 시간이 좀 적고 자리가 자리인 만큼 다음 기회에 토론이 또 있으니까 필요하면 좀 토론을 심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 금민 후보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민주노조 운동의 한 순환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1987년 노동체제에 기반한 민주노총 기본문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문서 사실상 지금 현재 적실성, 효력성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의 강령에 해당되는 기본문서 바꾸자는 운동이 좌파노총 건설운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길 후보님이 제가 전남 토론회에서 프랑스식 노총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건 광주 토론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식 정파노조가 있고 독일식 산별노조가 있다. 프랑스식 정파노조를 하려고 그러면 교섭 창구 단일화부터 없어져야 된다. 이게 난항이다. 당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스페인식이나 그리스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당이 노동자를, 특히 불안정 노동자를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조직하자. 직접적으로 정치화하자. 스페인과 그리스 모델을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녹취록도 있습니다. 영상도 있습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이용길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의 현재 문제는 여러 가지 첩첩이 있습니다. 기본 정신도 문제고 그런데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관료주의입니다. 아래로부터 혁신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민주노총 직선제 유예되었고 지금의 직선제 요구 투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어서 짧게 대표가 되신다면 무엇이 이 당의 핵심 노동정책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지금 금민 후보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민주노총 직선제에 대해서 금민 후보께서는 찬성하신다는 그 전제로 말씀하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당연히 그 민주노총을 포함한 당도 마찬가지고 관리주의 타파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이 현재 관리주의를 타파하거나 전체 조합원의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당의 집행부가 선출되어지는 당의 결정은 준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현재 민주노총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핵심 노동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노동정책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의 의제를 명확하게 사업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핵심 노동정책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브랜드라 할 수 있는
제가 당시 당직자로 있을 때에도 매우 관심 있었던 그 비정규 기금을 확대 강화해서 거기에 사람과 사업을 배치하고 그를 통해서 당이 비정규 노동자를 현장에 대안과 해결책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당이 체계를 잡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겠다라는 체계화에 대한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핵심 노동 정책, 즉 비정규 불안정 노동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노동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길 후보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신뢰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적인 조건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신뢰는 또한 말과 글에 대한 정확한 이해, 투명성, 객관성에서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의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당의 체계를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는지, 당원은 어떻게 바꿀 것이며 당의 체계, 조직 질서는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금민 후보께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 지적돼 있고 본인도 인정했으며 사고까지 했던 사실을 향후에 이런 체계와 결정에 함께 따르고 이 당내에서 토론하고 또 경쟁하고 화합하겠다라는 약속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신뢰라는 부분은 소통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진보신당의 소통이 부재한 거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저는 구체적인 두 가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당 내에 그 기관지를 포함한 언론을 활성화시키겠다. 당은 당대로 지역과 중앙이 당원과 당원이 그리고 당과 바깥 세상이 함께 소통되는 핵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연수원 만들어 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1박 2일 정도의 수련회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통의 문화를 통해서 당내 신뢰의 토대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공약을 다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관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관지인가 명확한 상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고 선거 끝날 때까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묻고 이용길 후보께 대한 질문은 마칠까 합니다. 핵심 노동 정책이 무엇입니까? 저는 노동정치 전략사업단을 구성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당은 지금 현재 녹색정치 전략사업단과 함께요. 당은 노동위원회조차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는 노동정책을 만들 수 있는 당의 토대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저는 노동정치 전략사업단 내에서 당의 노동정책과 사업계획과 실전이 함께 되어지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현재의 극단적인 노동 배제적인 사회를 아주 극단적인 노동 친화적 사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적인 거 아니겠어요? 예,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의 핵심 녹색 정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탈핵투쟁 우리 김현호 후보 중심으로 녹색당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 참여도 많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와 함께 대한에너지 운동이 함께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원전을 폐기하는 것만은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의 그간에 우리가 함께 있었던 탈핵투쟁과 한편으로의 대한에너지 운동을 함께 벌여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준비와 이에 대한 이를테면 역량을 갖고 있는 당원들 저는 찾고 있고 있습니다. 예, 체계를 만들어서 뭘 해보자라는 말씀을 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 무엇을 제시하시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우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에너지 정책 많이 하셨고 전문가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 정책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농민이 줄어들었고 단순히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자본주의를 벗어나서 제대로 살기 위한 사회를 위해서 농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석유 정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석유로 농사짓고 수송해왔던 체계가 붕괴될 겁니다.
식량 피크가 같이 도래할 겁니다. 식량 자급률 법제화해서 높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만들어서 지역에서 먹거리 만드는 것. 법으로 강제하고 사업단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 안 되죠. 운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진보신당 농업위원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국의 100여 명의 농업당원들이 대안적인 로컬푸드 모델, 유기농 모델, 가족농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확산시켜서 전농운동을 능가하는 새로운 대한농업운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이 소농입니다. 그런데 이 소농이 기업농식으로 무너진다 그러면은 그 역시 실업자만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고용 문제에서도 접근해야 됩니다. 또한 식량 자급률 높이는 거 소농의 협업화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지역 사회주의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문 생산하고 주문 판매하는 농민 주도의 지역 사회주의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의 정책 대안들을 김현우 동지께서 만들어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저 역시 많이 좋은 조언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말씀 더 여쭤보겠습니다. 녹색 사회주의에서 무지개 반자본주의 무지개 좌파라고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이름을 바꿀 때 노동의 문제, 특히 녹색 노동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녹색 사회주의가 쉽지 않고 연구하고 투쟁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적게 쓰고 적게 일하고 더 나눠 쓰는 과감한 대안들이 필요합니다. 이미 이 사회에서는 안철수의 말 맞다나 퍼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들을 발굴하고 당이 풍부히 설명하고 실험하고 공유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그 진보 정당 그 대표 후보들이라서 그러신지 10분을 이 경쟁자의 발언에 많이 할애를 해 주시는군요. 자기 얘기보다는. 어쨌든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계획된 토론이 끝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4일 날 2차 대표 후보 토론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주제 넘게 좀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세 개의 주제나 또 이제 지명 토론이 정말 당면한 진보신당의 과제와 고민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진보 정당 대표를 뽑는 이 대표단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대중적 관심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대중정당을 이제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다음 토론회는 좀 주제도 또는 소재도 우리 당원이라고 그 뭐 같이 하냐 뭐 어느 민주노총의 뭐 중앙파냐 이런 것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대중적이고 자기 생활상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니까 좀 그런 문제도 토론회 좀 소재와 주제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건 제 뭐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는 맺은 말 모두 발언 하신 순서대로인가? 그게 아닌가. 맺은 말은 김현우 후보부터 1분 30초씩 하겠습니다. 예,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오늘 토론 저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흡족했습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먼저 이용길 후보는 저를 고립 노선으로 지칭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유감스럽고 실망도 했습니다. 고립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고립되어 있고 어떤 고립이나 연대를 추구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녹색 사회주의와 무지개 좌파는 내용상으로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탄치 않은 길이 될 겁니다. 우리는 고립을 각오하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다른 조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로 성장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에너지 곡물위기 닥칠 것이고 금융위기가 증폭될 겁니다. 익숙하지만 그리고 익숙하고 안전했던 것들로 우리는 이것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더 가혹한 조건을 대비해야 됩니다. 진보신당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더 큰 희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 길을 이야기를 하고 이번 당직 선거 그리고 재창당까지 당원들의 가감 없는 토론과 활발한 참여로 더 강하고
더 야무진 단단한 무지개 좌파 정당으로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민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마무리 발언에서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대한 좌파 노선, 가장 대중적인 노선입니다. 가장 대중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 시대에 부응하기 때문입니다. 보수 정치 역시 격동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난 안철수가 문재인을 능가하는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하지 못하는 정치 세력 도태됩니다. 단지 그 변화를 혼자 앞장서서 저 혼자만 변했다고 주장하는 정치 별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설득할 겁니다. 소통할 겁니다. 치열하게 토론할 겁니다. 인상을 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에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우리 당은 한 걸음 더 시대에 맞는 정당, 한 걸음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바뀔 것입니다. 좌파가 이 시대에 맞습니다. 좌파가 대중적입니다. 대한좌파야말로 시대를 넘어서 다른 시대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겁니다. 저는 그 역시 선택에 따르겠습니다. 선택에 따르고 제가 할 일을 끝까지 묵묵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영길 후보 말씀해 주시죠. 고립을 각오할 일이 아니고 함께 손잡고 전진하자, 이렇게 해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대표 후보 출마를 고민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한 게 있습니다. 현재 진보신당에게 필요한 대표, 그리고 당원들이 요구하는 대표, 저는 신뢰받는 대표다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대표단, 그리고 신뢰받는 중앙당, 당원 동지들이 안심하고 지역과 부문에서 당활동할 수 있는 이런 당, 저는 신뢰받는 대표 할 자신이 있어서 대표에 나왔습니다. 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당을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당을 강하고 넓고 깊게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당원 동지들 호소드립니다. 이번 당직 선거 전부 투표하실 거지요? 아마 50% 안 돼서 하루 또 연장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만 당원, 2만 당권자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아마도 이번 당직 선거에서 당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되지 않겠어요? 정말로 50%를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60%, 70% 정도 있는 당원들의 참여, 저는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평당원으로서 이 토론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당원 동지들께 그 투표 적극 참석을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후보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략하고요. 그리고 22일 날 그 부대표 후보 토론이 있고 24일 날 대표 후보 2차 토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당의 미래를 위한 좋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기 당 대표단 선거 토론회 대표 1차 선거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